쓰레기통이 딱 있으면 그냥 발로 똑 하면 뚜껑 딱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 되게 신기하게 바라봤었거든요. 예, 아주 굉장히 신기한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하고.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따로 필요가 없고 태양이 있으면 그때 전기 모아다 축전해 놨다가 이제 일을 해야 될 때 쭉 눌러주면 되니까. 진짜 이게 현장에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환경미화원 분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같이 길도 쓸면서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많이 여쭤봤어요. 실제 필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생맥주 한잔하는 거 엄청 좋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쓰레기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습니다. 지구가 숨을 못 쉬어요.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요런 캠페인은 뭐 수십 년 전부터 저희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맞춤형으로 강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전에 창업 멘토죠. 가을 타는 남자 한재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사님은 가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유, 좋아하죠. 날씨도 그래요? 좋고 따뜻하고. 네. 어떻게 가을을 좀 타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가을은 안 타시는데 얼굴은 타셨네요. 예. 예, 좀 탔습니다. 예. 가을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을 좀 타는 편이에요. 가을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개편 시즌이거든요. 가을 개편. 그래서 프로그램 하차의 위기가 좀 찾아오곤 해요. 예, 하지만 저는 YTN 사이언스를 사랑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요. 우리가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야외 활동 뭐 산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애들 데리고 나가다 보면 정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뭐 이렇게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는 뭐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공원 요즘 산책 많이 하는데 네. 쓰레기들이 많이 그냥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레기 얘기로 엮은 거는 오늘은 맞춤형으로 쓰레기통을 개발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냐? 권순범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뭐 쓰레기통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대중소 크기별로 나눌 수가 있고 일반 쓰레기용이나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시길래 뭐 여러 군데에서 칭찬이 자자한 겁니까? 저희가 만드는 쓰레기통은 그 일반적인 쓰레기통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네. 그 가로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공공 그런 쓰레기통인데 태양광 에너지를 축적을 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보통 다른 쓰레기통보다 한 6배에서 7배 정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인데 6배나 7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 안에 예. 뭔가 기계장치를 마련을 해서 예. 6배에서 7배 정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요. 쓰레기가 차면 보통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게 되는데, 그렇죠? 발로 이렇게 막 밟는데 그거를 어떻게 압축을 시켜서. 네, 그렇죠. 보통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발로 이렇게 밟는 걸 잘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공공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길거리 가시다가 이렇게
쓰레기통 이렇게 발로 밟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전혀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야,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크게 본다면은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업으로 어떻게 이어져 나가서 성공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한번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강연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 쓰레기 벤처 회사 이큐브랩의 대표 맡고 있는 권순범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쓰레기 이렇게 보시면 보통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보통 더럽다, 냄새 난다. 좀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게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쓰레기 보면서 너무 좋아서 시작한 거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쓰레기 어떻게 이 길거리에 이렇게 막 널널분하게 있는 거 보면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별로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그냥 골칫거리일 것 같은 이런 쓰레기가 사실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고 인건비는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그 쓰레기 수거, 쓰레기 처리라는 이런 산업은 아주 전통적인 산업이지만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쓰레기 이 처리 산업이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06조 원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일 규모로 506조 원이라는 시장을 갖는 사업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이 굉장히 전통적이지만 굉장히 성장률이 큰 쓰레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벤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물론 저게 다 저희의 매출이거나 저희의 시장은 아닙니다. 과연 저희는 저런 어마어마한 시장, 저런 약간 더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꾸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짧은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 왼쪽 부분에 지금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의 모습입니다. 강남역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약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가득 차고 비우는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그 에너지를 평소에 이렇게 축적한 다음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약 500kg 정도의 힘으로 압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약 5배에서 6배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득 차면 이렇게 관리자에게 통신으로 얼마나 찼는지를 알려줘서 언제 수거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경로로 수거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 캠퍼스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약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가 막 넘쳐 흐르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화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보다 진짜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촌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촌에 살았고 신촌에서 학교도 다녔는데요. 이렇게 신촌거리 익숙하시죠? 사실 신촌거리는 이런 밤의 모습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신촌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쓰레기통 넘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번, 4번 치우시지만 저녁 시간까지 24시간 계속 치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신촌, 홍대, 뭐 강남, 이태원 이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참 많이 넘쳐 흘러서 저희 좀 깨끗한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공공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저는 공대생인데요. 공학적으로 좀 재밌게 그냥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마음에 무작정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건 2011년도 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공장에서 한 구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뭐 아무런 경험도 없었고 이런 노하우나 네트워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기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태양광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가벼운 마음에 기계면 청계천, 그럼 청계천 가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청계천을 갔었어요. 근데 가서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여튼 가서 아주 조잡한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조금씩, 시제품을 조금씩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과는 아주 많이 다르지만 저런 형태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저런 걸 기반으로 특허도 저희가 지금 여러 건 출원돼 있고 여러 건 국제 특허도 출원이 돼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다르지만 아주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도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진짜 이게 현장에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환경미화원 분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같이 길도 쓸면서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많이 여쭤봤어요. 실제 필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게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단순히 쓰레기 넘치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레기 수거에 굉장히 효율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제대로 사업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모을까 하다가 이제 갖가지 온갖 공모전, 창업경진대 이런 걸 나가서 저희가 진짜 이때는 이거밖에 안 보였어요. 돈을 모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이런 대회를 통해서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굉장히 진화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시회, 프랑스 전시회에서 실제 프랑스 환경부 장관님이 저희 부스에 방문하셔서 저희가 프랑스에서 어떤 상을 땄었는데 그것 때문에 방문을 하셔서 그 현지 언론에서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20개국의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그 보다폰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계 어느 나라에건 저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술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보다폰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M2M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입니다. 저의 발전 방향은 사실 처음엔 그냥 쓰레기통 재밌게 만들어 보자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쓰레기 산업은 굉장히 3D 산업으로 비춰져 있고 관심을 잘 못 받는 분야예요. 앱이든 전자기기든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더 편하게 뭔가 개발이 되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산업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굉장히 비효율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변 쓰레기통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희 쓰레기통만 이제 얼마나 가득 찼고 이걸 어떻게 수거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일반적으로 있는 쓰레기통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포함해서 뭐 그게 음식물 쓰레기통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뭐 병원 폐기물, 건축 폐기물, 모든 도시 폐기물을 다 관제할 수 있는 조그만 센서 모듈을 개발을 해서 도시 폐기물 전반을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 영역으로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세계 어디 수출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거고 말씀을 드렸지만 불과 2, 3년 전에는 그냥 아무 철없는 그냥 대학생들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대학생입니다. 근데 학교 아직 졸업 못했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뭔가 대단히 기술적인 능력이 있었다거나 돈이 많았다거나 뭐 네트워크가 있었다거나 굉장히 사고가 깨어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히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낀 거에 대해서
재밌게 해보자라는 조그만 용기, 그냥 사소한 주변에 아주 쓰레기라는 문제, 사소한 문제를 그냥 조그만 용기를 더 내서 재밌게 해보자라는 용기를 냈던 그냥 대학생 친구들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이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공학적인 공대생이었던 것도 싫었고요. 뭔가 이런 내가 공학 기반의 뭔가 이런 걸 드러낸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아주 단편적인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공대생 개그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받는 게 굉장히 싫었는데 지금은 제 주변에 다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고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도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성공담이 돼서 정말 이렇게 저 성공했어요.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런 강연을 저도 하고 싶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말 성공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노력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뭐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감사합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를 버릴 줄만 알았지 이런 또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그러니까 뭐 태양의 뭐 어떤 열을 통해서 쓰레기가 압축이 된다. 아주 굉장히 신기한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딱 있으면 그냥 발로 똑 하면 뚜껑 딱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 되게 신기하게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공대생이라면은 뚜껑 딱 발로 하면 또 열리는 게 신기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공대생이 아니라서. 사실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따로 필요가 없고 태양이 있으면 그때 전기 모아다 축전해 놨다가 이제 일을 해야 될 때 쭉 눌러주면 되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은 다들 생각은 하잖아요. 왜 이리 지저분할까? 라고 생각하고 끝이에요, 보통은. 근데, 지저분하니까 저걸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자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창업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조그만하게라도 그냥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는 커다랗게 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쓰레기통을 가지고 전공을 이렇게 또 살리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다시 한번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었는데,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 출시가 좀 어려워서 세계 시장에 이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진출했던 나라가 사실은 저 제품이 처음 출시가 된 게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호주에 출시가 됐던 이유는 한국에 저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제품이에요. 이제 길 가로변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공공 영역에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에서 이 코드가 있어야 돼요. 조달 품목이랑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새로운 걸 만들어 내놔가지고 코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되니까 구매를 못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등록을 했는데 만드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으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해서 3자 입찰을 하거든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야 되는데 저희밖에 입찰을 안 하니까 유찰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 저희밖에 만드는 기업이 없으니까 오히려 되게 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오히려
호주에다 출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공공 제품이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용으로도 어떻게 베란다에 딱 놓고, 우리 남편분들, 우리 와이프가 가끔 술 마시면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집어넣고 그냥 압축을 시켜버리면. 네. 아무튼 저기, 한 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벌꿀 아이스크림을 지난번에 한번 우리 대표님 나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벌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사 제품이 너무나도 많이 출시가 돼서 문제를 겪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대표님만이 할 수 있는 단독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반대의 경우예요. 이거 예. 어떻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유익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데 새로운 걸 내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사실 시장을 개척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많으실 거예요. 특히 공공시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으실 건데 그 덕분에 지금 해외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되게 독특한 제품 그리고 아무 경쟁자가 없는 제품일 때 해외 진출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쉬워요. 이미 있는 거면 해외에서 굳이 그 제품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가까이 있는 제품 쓰지. 예. 가까이 있는 로컬한 회사의 제품 쓰지. 멀리 있는 나라의 제품 안 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익하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나중에 그 위에 센서 같은 걸 개발하셔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사실 이 쓰레기통만 딱 하시면은 저거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라나 사업을. 네. 그러니까 확장성 사업이 점점 커나가야 되는데 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쓰레기통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지점을 좀 발견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가 공공 지점에 주요 포인트에 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합법적으로.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달 수도 있겠다. 와이파이 핫스팟을 달든, 요즘 많이 나오는 비콘이나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달아가지고, 그걸 서비스화 할 수 있겠다. 쓰레기 서비스가 아니라, 네.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되게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태양광 또 쓰레기통 말고도 어떤 다른 작품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쓰레기통 퀄리티 내구성을 높이고 한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곳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센서와 태양광과 통신 기술이 접합된 독립적인 센서 모듈을 개발을 해서 일반 쓰레기통에도 붙일 수 있고 그게 이제 다양한 도시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똑똑한 사람이네요. 공대생 정말 똑똑합니다. 네, 똑똑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에코화에 정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네. 박사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소한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권순범 대표님의 강연 중에 나온 말이었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곳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눈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 바로 그곳에 정말 중요한 창업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수익은 혹시 있으세요? 현재 사실은 이 서비스 자체로의 수익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박사님 후배잖아요. 네네. 좀 이게 잘 되라고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저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바로 재능기부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교육 기부를 한 학생이 자신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 동영상 강의를 보고 다시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다시 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